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5박 7일 일정입니다. 한미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꾀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미중 또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번 방문은 우리 외교상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일본에게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혀 벌써 파장이 커졌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럽은 지난 100년간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 나는 충분히 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왜곡 등 일본 과거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 등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 상하원 합동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중요한 외교 기조 변화가 외신 인터뷰의 거친 표현으로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결단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미국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직후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거듭된 인터뷰 논란을 놓고 일각에선 안보 협력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밀착 외교의 결과란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공개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국내에선 비판도 제기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논란의 대부분은 한미동맹 강화를 꾀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는데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작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는지 바로 미국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김 특파원, 지금 워싱턴이죠. 지금 뒤로도 국빈 방문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싱턴 중심부 가로등에는 태극기가 내걸려 있고요. 또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외벽에도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해 이제 국빈 방문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하루 전이죠. 현지 시간 25일이 마침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날입니다. 어쩌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대선 재도전을 공식 선언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재대결이 성사될 것인지 미국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슈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악관도 또 바이든도 재선 도전에 더 신경 쓸 수도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가 혹시 이번 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관심이 덜 가게 되면서 국내 보도 면에서는 탄력을 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앞서 김태호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 한미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었죠.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 등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지원법 등에서 우리 기업 차별 조항을 고쳐주기는 어려울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가 부족해지더라도 삼성이나 SK에게 이를 공급해주지 말라는 요구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히려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그래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대신 중국과는 확실한 거리를 두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성훈 특파원, 중국은 오늘도 윤 대통령 발언에 입장을 내놨습니까?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무력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로 벌써 닷새째 중국이 공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외교 경험이 부족해 대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면서 맹목적인 미국 추종은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더 크게 거론되는 게 아니냐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는데요. 이번에 이 정도 수위를 넘는 강한 표현이 나온다면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만 문제 말고도 이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데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외교부가 발끈했습니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억제 조치에 협조하라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미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중국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한중 관계 역시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